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알려드리는 주식 투자 실전 노하우 슈퍼매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수 하락을 버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기계적으로 일부 현금을 해놔야 된다. 그래야 다음 반등 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요 코스피 급락 원인 분석 그리고 살아남는 방법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하락이 진정되고 나면 지수 반등이 나올 텐데 그때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미리 리스트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스트업 11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이 진정되면 매수 대응해야 될 종목 11개. 자, 요렇게 이 순서는 뭐 이렇게 우선순위가 뭐 1번, 2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써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한항공 먼저 보겠습니다. 주가 먼저 보면, 자, 대한항공.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랐죠. 유상증자하고 권리락까지 마무리하면서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때 쫓아서 못 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지수 하락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23, 지수 하락 대비 3.2%, 3%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하락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 하락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와준다면, 바로 사지 마시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진정되는 걸 보고 들어가시라라는 거고, 내용 간단히 보면, 여객 수요는 안 좋습니다. 사람을 날라서 여행하는 여객 수요는 안 좋은데 그 여객 수요를 화물로 많이 돌렸죠. 그래서 화물이 지금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고 아시아나 인수하면서 초대형 항공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2월 중순부터 지금 이제 국내 백신 도입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러면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이제 여행 갈 수 있는 건가? 여행에 대한 기대감 불겠죠. 그러면서 뭐 여행주들 있죠. 뭐 하나투어. 또 뭐 면세점들도 있죠. 요런 이제 컨셉으로 다 같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측면에서 대한항공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기아차도 보셔야 되는데, 자, 주가 먼저 볼게요. 네, 기아차도 뭐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이 초대형주가 지금 뭐 16% 올라가고 뭐 갭상승해가지고 시가가 뭐 15% 이렇게 이틀 사이에 뭐 30%씩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이때 못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쫓아 사지 말고 지수 하락을 활용하라 이거죠, 기회로. 근데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 지수 빠지면서 6.5%로 빠지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에 하락폭도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지수 하락에 따라서 만약에 주가가 좀 더 밀리거나 21평을 깨고 다시 가격대가 뭐 그때 급상승했던 부분을 다 뱉어내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한번 다시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게 EGMP 지금 현대 기아차 EGMP 기반으로 전기차 판매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 확대될 거고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회복될 겁니다. 서서히. 그러면서 MS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될 거고 플러스 알파로 애플카를 이제 생산하는 협력사로 기아차가 될 거다. 뭐 그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는 조정을 활용해야 된다. 매수기회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요렇게 여기 이제 제가 이 테이블은 지난주 제가 실적주 발굴법이라는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테이블이에요. 지난 일주일간 실적 추정치가 빠르게 변화했던 기업들인데 요 기업들은 거의 다 이제 지난주에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와서 이제 그 실적 추정치가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기아차도 지금 뭐 1분기에 지금 실적 추정치가 20% 정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SL도 마찬가지예요. SL도 자동차 헤드라이트 부분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SL도 이 테네시 법인과 알리바마 법인이 둘 다 북미입니다. 북미. 미국이죠. 일단 테네시 법인은 현대 기아차를 대응하고 있고요. 알리바마는 GM을 대응하는데, GM SUV 공급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SL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급등을 했죠. 뭐 장중에 거의 뭐 상가 하면서 이렇게 막 17,000원, 18,000원 하더니 갑자기 뭐 한 3일 만에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 샀죠. 그러니까 따라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보고만 있었던 분도 계신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야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큰일 났네 가 아니라 조정을 기회로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일단 카메라 먼저 보시면 갤럭시 S21이 지금 1월 달에 조기 출시하면서 물량이 좀 빠르게 좀 증가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MLCC가 지금 상당히 타이트한 수급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가격 인상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또다시 이제 실적은 다시 더 올라가게 되겠죠. 자, 삼성전기도 꾸준히 주가 우상향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2.6% 정도 하락했는데, 이렇게 보면 계속 우상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기아차나 SL보다는 단기 상승폭이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키움증권. 키움증권 뭐 저희 아시겠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20조 넘어서고 있어요. 자, 브로커리지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수수료가 나오죠. 이게 키움증권에서는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이제 인지를 한다라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면 산다고 수수료 발생하고, 떨어지면 판다고 매도한다고 또 수수료 발생해요. 그래서 올라갔든 떨어지든 키움증권은 수익이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데,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증권사들이 이게 수수료 베이스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고유 자금인 이 PI 투자를 합니다. 고유 자금 가지고 또 주식 투자를 하죠.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뭐 실적이 좋아지겠죠. 근데 장이 빠지면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장이 빠지면 실적이 또 빠지겠죠. 손실이 날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방향성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뭐 거래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 키움증권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이제 좀 조정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요일날 지금 그러니까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죠. 만약에 추세가 좀 더 이탈되는데 거래대금이 안 빠진다 하더라,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 그때는 뭐 사셔야죠. 자, 그리고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뭐 공이 비슷합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툰, 웹소설 고성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빅히트 YG랑 이제 제휴를 했죠. 그리고 CJ그룹하고도 지금 제휴를 하면서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자, 네이버 보시면 네이버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난주 뭐 지수 빠지더라도 3.3% 정도 빠지면서, 네이버만 보면 뭐 지수가 급락이 나왔나?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견조하죠. 이게 상당히 지금 견조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뭐 조정이 나와서 21일평 근처에서 좀 이렇게 잘 버텨준다면, 또는 제가 봤을 땐 네이버는 뭐 조정이 크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안 나오면 에이씨 뭐 안 나오니까 계속 그냥 따라 사야지 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11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 그리고 제가 본인들이 좀 마음 편한 상태의 주가가 와주면 그 중에 뭐 하나 괜찮은 거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이게 올랐다가 한 번 더 리레이팅 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21일평을 이제 터치를 했고, 만약에 이게 추세가 밀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밀리게 되면 그때 이제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거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본사와 자회사 지금 시너지를 지금 상당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반기 내로 카카오페이 상장이 될 거예요. IPO가 될 거고, 그리고 카카오 자회사 중에 모빌리티랑 카카오 엔터가 있는데, 엔터는 최근에 페이지랑 카카오 M이 합병을 한 회사입니다. 기업 가치가 빠르게 상승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도 좀 조정을 좀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는 거고, 이노션, MC넥스, PI 첨단소재, SK 하이닉스, 요건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어요. 하나씩 다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드렸고, 이노션 보겠습니다. 이노션은 지난주 오히려 한 2%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은 회사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최근에 막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뭐 하락폭도 크지 않다라는 건데, 자,
지금 광고 경기가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거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 사면 변경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건데 지금 4분기 실적에는 아직 기아차 사면 변경에 따른 실적이 반영이 안 되고 1분기 되어야지 이제 얼마 정도의 실적이 개선될 건지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올 건지라는 거.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실적이 좀 상향하는 폭이 좀 높아질 거다라는 거고. 자, MCX는 이거는 제가 지난번 제가 이날 1월 7일날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MCX가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됐고 앞으로는 리레이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올려드렸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서 지금 뭐 49%가량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주 3.5% 정도 빠졌습니다. 자, MCX는 지금 2월 말에서 3월부터 이 자율주행향 수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수주들이 좀 나오게 되면 글로벌 피어들의 가치를 따라갈 거다. 글로벌 피어들과 이제 나란히 할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지금 주가는 아직도 뭐 좀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추가 하락이 나타나서 조정이 된다? 그러면, 떨어질 때 계속 사지 마시고요. 지수가 일단 종목을 보시기 전에 지수가 일단 안정화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코스피가 이게 코스닥이니까 일단 코스피 코스닥 보시다가 하락세가 이제 좀 멈추는 것 같아, 좀 진정되는 것 같아. 그러면 서서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좀 방법이다라는 거. 자, PI 첨단 소재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자, PI 첨단 소재는 좀 상승이 좀 나타나다가 최근에 좀 한 며칠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이걸 제가 체크해봤는데 기관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좀 판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나타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가 이제 21평 깨고 좀 밀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상당히 편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 더 빠지면 그냥 편하게 사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이유는 지금 PI 필름이 상당히 타이트한 수급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을 하는 순간 곡곡 그냥 고객사들이 다 사가는 그런 상태다.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 인상이 진행됐다라는 이제 이게 이야기가 시장에 돌기 시작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건데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2020년, 2021년. 2020년에 그냥 뭐 100개를 팔았다고 쳐요. 근데 2020년도 똑같이 그냥 100개밖에 못 팔았어요. 그럼 실적이 플랫 아니냐? 근데 가격을 뭐 20% 인상시켰다고 봅시다. 그럼 매출이 그냥 바로 그냥 20%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실적이 그냥 알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PI 첨단 소재인데 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엄청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갭 상승했다가 밀려서 0.4일 그냥 보합에 끝났어요. 실적이 잘 나왔고 오팡이 좋은 것 같았기 때문에 갭 상승을 했는데 장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1평 추세를 지금 이탈을 했죠.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조정이 나온다? 만약에 뭐 이렇게 더 빠진다? SK하이닉스는 진짜 편하게 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올해 지금 디램이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넘어설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편하게 가격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P 상승. 자, 그런데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Q 상승까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뭐다? 세일즈.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디램이 그렇고요. 자,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낸드가 지금 최근에 가격이 계속 빠졌어요. 업황이 안 좋아서 공급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격이 좀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면 이제 업황이 좀 살아나면서 가격도 조금 올라올 것 같아요.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낸드는 뭐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상당히 좀 이제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사도 되지 않나. 자, 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업인데 지수 하락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밸류에이션이 따졌다는 거예요. 회사는 계속 좋아지거나 아니면 회사는 변화가 없었는데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는 없었는데 그냥 주가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 조정이 마무리되면 자 코스피인데요. 자 지수 조정이 월요일날 당장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리 예측하는 건 좀 크게 의미가 없지만 저 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주말에 한번 꼈기 때문에 개파락했다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안 빠지고 바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쫓아서 하지 마시고요. 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이렇게 진정되는 걸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좀 견조한 기업들 이렇게 좀 먼저 참고해 보시고 실적에서 우상향 되는 기업들 앞으로 우상향 될 기업들을 먼저 리스트업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화 해 놓은 그 부분을 또 이제 반등 시에 활용을 해서 기회로 삼자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고 이렇게 하셔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